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지만 남이 잘 돼서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지만 경쟁관계, 특히 선거판이 벌어지면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예비 후보자들끼리의 상대방 흠집내기는 비방, 악담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사람 됨됨이와 인성, 기본적인 소양이 바닥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진 사람이 아직까지도 승자에 대한 비난, 험담, 깎아내리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선 후보자를 위해 당이 총력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는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유치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합니다. 평론가처럼 자기 당 후보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출마한 것으로 착각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출마 연습을 하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판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독 속에 든 개판 같습니다. 마치 독 속에 든 개들처럼 앞에 올라가는 놈을 그냥 두진 못합니다. 기어 올라가는 놈을 서로 끌어당기느라고 한 마리도 바깥으로 기어나가지 못하는 꼴입니다. 해도 너무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이렇다 할 성과나 실적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데다가 정치, 경제, 사회, 법 질서 등 국기를 흔들어 놨습니다. 안보, 국방, 외교 등 국가의 담장과 울타리까지 곳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정, 비리, 부패가 쌓였습니다. 아마 정권이 교체된다면 후환이 두려워서 스스로 겁이 날 법도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의 약점을 캐고 덮어 씌우려다가 잘 안 되니까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까지 까 뒤집고 난리 법석을 떠느라고 안 하는 짓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 미래와 후대를 위해 누가 더 낫겠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선거전이 아니라 상대편을 매장시키고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기 전면전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짓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 공방전에 몰두하느라고 비뚤어진 국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안보, 외교, 동맹관계, 경제, 남북 문제 등 주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젠다는 자세히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매일 눈을 까뒤집고 쌈박질들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런지 가시밭길과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 이상으로 아슬아슬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원천적인 의혹을 갖고 있다며 아예 불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드루킹 사건이니 또 지난번 총선 때 겪었던 전국적 선거 부정 의혹이 선거 불신, 정치 불신, 심지어 정부와 법, 제도의 불신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파산 공세를 일삼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심각한 악재가 터졌고 그 선거 캠프와 당 지도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이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것은 제 아들이 맞다면서 지난 16일 그날 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3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그동안 취약계층인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들였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전방위적인 의혹과 무자비한 공세를 펴왔던 만큼 반격이 크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언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고 그 아들도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를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사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아들 동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올린 글 200여 개를 근거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그 아들 동호 씨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겁니다. 언론에서는 동호 씨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거기다 쓴 글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을 비하하는 등 음담 패설 성격의 표현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사지업소 댓글과 관련해서 성매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글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동호 씨가 2020년 7월 이후로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최근까지도 다른 사이트에서 온라인 포커를 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여성 비하 게시글을 평범하다는 취지로 평가했던 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은 권력의 막장 속에서 권인숙이라는 마지막 카나리아를 잃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최지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 대변인은 과거 깊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가서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로 탄광의 가스 위험도를 측정했다며 정치에 있어서 탄광의 카나리아는 양심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며 정당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철학과 가치를 외면하고 내달릴 때 이제 되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권인숙 의원은 여성과 노동 그리고 인권을 위해 일해온 보편적 정의의 운동가였지만은 권 의원의 외침도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 아래에서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불법 도박과 불법 성매매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아들까지 비호하고 나서야 하는 민주당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며 경보 능력과 자정 능력을 잃은 정당의 미래는 붕괴뿐이라며 미리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